안녕하세요. 한국교학술정보원의 김양호 연구위원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유출 대응 및 방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첫 번째 개인정보 유출 정의와 노출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 개인정보 유출 유형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정보 유출을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 유출 정의와 노출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란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25조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는 조항이 있고요. 이 조항에 의하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권한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마지막 4번째가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가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노출이란 무엇일까요? 작년 개보위에서 교육자료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사례 및 대응 방안이란 교재안에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상 개인정보를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로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한다 라고 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등록된 경우, 두 번째는 이용자 문의 댓글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노출이 된 경우, 마지막 세 번째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첨부 파일을 홈페이지상에 게시한 경우, 이 경우를 우리는 노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출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일어났죠. 23년 3월 14일 개정돼서 올해 9월 15일 날 시행될 것인데, 그 법에 따라 보면 제34조 2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차단이라는 조항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물론 이 조항은 다른 조항이 있긴 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계좌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10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차단이라고 해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이 주민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가 노출될 때 대응하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 처리자로 일괄 통합이 되고, 주민등록번호가 고유 식별 정보로 더 확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만 노출에 대한 삭제,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로 통합 확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노출 원인 및 노출 사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1년도 홈페이지 노출 원인 탑3라고 해서 개보위에서 관련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홈페이지 관리자 부주의가 가장 많았죠. 게시글이나 댓글에 개인정보가 있다든지 개인정보가 포함된 첨부 파일이 게시가 된 사례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로는 홈페이지 설계 및 개발 오류로 관리자 페이지가 접근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홈페이지 접속 경로에 관련 오류가 발생했다든지, 그리고 홈페이지 소스 보안 설정, 디렉터리 리스팅 보안 설정이 미흡해서 해당 사이트로 가면 목록처럼, 우리 일명 익스플로어 탐색기처럼 개인정보 파일 목록들이 쭉 다 나와서 그것을 읽을 수 있게끔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세 번째는 홈페이지 이용자 부주입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하는 것, 그 다음 홈페이지가 포함된 첨부 파일을 게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노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노출 사례와 탐지 현황을 개보에서 최근 5년간의 현황을 공개를 했는데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노출 탐지 삭제 홈페이지는 17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다가 19년도에 탐지 유형을 4종에서 8종으로
올리면서 증가했다가 다시 또 감소하는 분위기입니다. 민간 같은 경우는 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가 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출은 유출로 이루어지죠.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하인리 법칙이라고 해서 한 번의 대형 사고는 29번의 작은 사고와 300번의 사소한 징후를 등한시한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유사한 우리나라 속담도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네, 우리 노출을 등한시하다가 결국 유출로 나고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러한 노출, 유출과 관련해서 우리 법적 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얼마 전에 초안이 공개 입법 예고가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입법 예고된 내용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시행령 제39조 유출신고의 범위 및 기간인데요. 다만 개인정보 유출 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 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뭘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걸까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유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전문기관에 이렇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경로 확인돼서 회수 삭제하는 등 조치를 통해서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면 메일을 오발송했는데 모두 회수했다든지 개인정보가 포함된 USB를 분실했는데 회수를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보 주체 권익 침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죠. 하지만 민감 정보나 고유 식별 정보 등이 유출되거나 해킹이 된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겠죠. 노출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유출이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노출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출된 페이지 및 파일을 삭제하고 또는 비공개 처리하시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죠. 오래된 첨부 파일은 주기적으로 삭제하세요. 보통 교육기간에 1년, 2년 지나면 그 첨부 파일은 사실 효용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첨부 파일은 주기적으로 삭제를 해서 혹시 실수로 또는 오피스 제품의 취약점, 버그로 인해서 개인정보 포함된 자료가 업로드 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시는 게 가장 좋죠. 두 번째는 검색 엔진에 노출된 개인정보는 해당 검색 엔진 업체에게 삭제 요청하시고요. 접속 기록을 점검해서 제3자 접근 여부를 파악해서 제3자 접근 여부가 파악이 되면 빨리 보안 조치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련 시스템에 대한 최신 패치 등 보안 설정을 최신화해서 우리가 보안 설정의 미흡으로 인한 노출, 유출이 안 되도록 하셔야 되고요. 오피스 제품의 취약점 설정 문제로 인한 내용 확인 후 대응,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든지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들은 PDF로 변환해서 파일 업로드를 하시고 저는 파일 업로드보다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받고 메일 전송으로 파일을 주시는 것들을 더 권고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개인정보 유출 유형과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유출 관련 비용 해외 보고서인데요. IBM에서는 매년 데이터 유출 비용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고요. 보안과 이 데이터에는 개인정보도 있지만 일반 기업적인 내용의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현재 지금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 사이에 데이터 유출이 발생한 550개 조직을 대상으로 총 17개국, 17개 업체의 유형에 대한 설 대상으로 약 3,600건 이상의 인터뷰를 실시해서 만들어진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보시는 바와 같이 9위에 해당하네요. 비용 보고서가 9번째로 많이 소요된다.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은 이제 금액이 좀 감소했다라고 하죠. 이 비용을 산업계로 보면
의료 분야가 가장 비용이 크고 그다음 공공 부분이 압도적으로 바로 위에 교육 부분과 비교해서도 절반 이하로 공공 부분은 금액이 데이터 유출 비용이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 부분이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낮다고 하지만 이게 결코 낮은 금액은 아닙니다. 미화 100만 달러 단위로 측정을 한 금액이고요. 이 관련해서 보고서에서 첫 번째 유출이었나요? 했을 때 예라고 대답한 사람은 17%고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이상이었다는 사람들이 83%였다는 거죠. 이 말은 데이터 유출이 발생했는데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두 번 이상의 유출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유출을 식별하고 억제하는 평균 시간인데요. 207과 70이 있습니다. 207은 무엇이냐면 데이터 유출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내가 인지한 시간이 207일이 된다는 말이고요. 이 발견한 이후에 조치한 시간이 70일 만에 조치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조금씩 줄었다 늘었다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거의 270일, 280일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데이터 유출 평균 총 비용에 대한 주요 요소 역량을 발표를 했는데요.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파트가 데이터 유출에 대해서 개선했다. 즉 이러한 활동을 하니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플러스 부분에 있는 것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데이터 유출 관련 비용을 증가시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교육부는 해킹 등 보안 사고, 홈페이지 게시판, 공문 및 첨부 파일, 이메일, 기타 도난이나 제3자 제공이 경우가 많았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킹, 고유출, 업무 과실, 불법 매매 또는 해킹, 프로그램 개발 오류, 관리자 부주의, 내부자 고의에 의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고요. 불량 기준은 같으면서도 용어나 표현력이 조금씩 다른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 측면에서는 유출 건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정부 주체 인식 제고가 부족하고 담당자 부주의 또는 홈페이지 관리가 미흡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각각 항목은 해킹 등 보안 사고,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문제, 공문 및 첨부 파일이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메일 발송 잘못하는 경우, 기타 분실 같은 것들이 주로 많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때까지 발표 19년부터 유출 신고는 총 150건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해킹 등 외부 공격 확대로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라고 하는데요. 유출 사고 원인 탑3를 보면 해킹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고요. 두 번째는 업무 과실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세 번째는 고의 유출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출 신고 현황은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분야 연간 개인정보 유출 추이와 원인,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는데 보면 2월, 3월과 9월, 10월 각 학기 초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7월에도 이제 방학을 앞두고 업무가 마무리되기 위해서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매우 좀 등한시하는 부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이 해이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때가 우리가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에 조심해야 될 시기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추이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기관의 유출 신고 사례를 보면 파일 업로드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에서 중학생 1학년 학생 정보 포함된 엑셀 파일을 탑재했다든지 반 배정할 때 업로드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주간 학습 계획을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과정에서 학습 과정을 첨부하여 학생 정보가 유출된 경우 앞서 신입생 학년 반 배정할 때는 개인별로 통보하는 것을 저희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돌봄 신청자 중 특정 대상 명단을
이런 알림장 같은데 일괄적으로 탑재한 거, 그다음에 엑셀 파일 업로드, 이때는 1000건 이상이 발생한 경우였고요. 대입 리더 교사 선발 공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엑셀 업로드할 때 숨김 시트로 해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남의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닌데 이렇게 포함돼서 올린 경우가 있고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우유급식 관련 조사 결과를 엑셀로 업로드할 때 하위 시트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가 있었고, 학교 안전계획서를 홈페이지 탑재 과정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로 업로드한 경우가 있고, 다음 카페 1인 회원이라서 다행이긴 한데 학생 학부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한 달 동안 탑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실의 경우입니다. 근태계 체험학습 보고서를 분실해서 그 안에 있는 학생 학부모 정보가 유출된 경우, 아이엠스쿨 이용 동의서 수업 봉투를 분실한 경우, 교원이 출근 중에 보조 저장 매체 USB 신청자 명단이 포함된 USB를 분실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한문의 보안 공개 설정의 오류로 발생한 경우는 국민신문고 민원인 정보를 공문 수신처에 기입하여 일괄 발송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기한 문서 중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비공개로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로 지정돼서 유출된 경우, 민원인 답변서 내부 결제 과정에서 한 명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공개 설정되었으나 정보 공개 포털에서 노출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유출 신고 사례인데요. 오발성 부주의입니다. 교육자문 보고 자료에서 중요한 사항의 확인차 관내 메신저로 일부 직원에게 민감 정보가 포함된 정보가 발생된 경우고요. 학급 정부회장 선거 결과를 학생에게 제공하면서 이메일 주소 단 한 개가 포함돼서도 이게 유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왔었고요. 교육청 메신저로 연수 설문조사 참여 동료 과정에서 명단이 쪽지 수신자 형태로 유출된 경우, 교사가 특정 학생의 성격 특징을 아는 타교사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생활통지표를 타교사 한 명에게 발송한 거죠. 너 좀 비슷한 학생이 있어 이러면서 그 교사에게 그 학생의 정보를 발송한 거죠. 졸업앨범 제작업체가 사진 촬영 대형 구성을 위해서 제공한 샘플 단체 사진에 학생 및 교원 정보가 포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각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또 유출 사례도 있어요. 연구 보고서 내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의 사진이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재학생에 대한 학교명과 별도로 동의하지 않은 학생 사진을 연구 보고서에 포함해서 발표한 경우입니다. 이때 연구 보고서에는 해당 사진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며 별도로 동의하지 않은 학생의 사진을 연구 보고서에 포함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포함되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실제로 판례를 하나 살펴보면요. 법률신문에서 나온 건데요. 심리상담센터가 피상담자의 허락 없이 상담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세미나 등의 자료로 사용했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하고 1000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것들의 판결이 실제로 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구과정 또는 상담 과정에서 생겼던 그러한 자료들을 함부로 외부로 유출,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호조치 법령 체계도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는 안전조치 의무라는 것이 있어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등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즉 우리가 분실, 도난, 유출을 우리는 유출 등이라는 표현으로 정의가 되어 있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간다 라고 해서 대통령령인 시행령의 제30조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라고 해서 법 제29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첫 번째 내부관리계획,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암호화, 그 다음에 접속 기록 관련 조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관리 조치, 그리고 시설에 대한
마련, 잠금 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에 대한 내용을 하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것에 관련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라고 해서 그 고시 내용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의 제4조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에 보시면 11번째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내부관리계획에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 실제로 발생하면 그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대응 조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러한 유출과 대응 관련해서 법률은 어떤 것이 있는가? 앞서는 저희가 이런 준비 자세에 대해서 법률, 그죠? 유출 관련 전 조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럼 실제로 유출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법령 조항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요. 네,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가 있고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분실, 도난, 유출 등, 유출 등이죠. 유출 등이 발생할 때는 지체 없이 정보 주체에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출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 등의 경로 및 규모를 고려해서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고, 그 신고와 관련한 시기, 방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체 없이인데요. 법령상 보통 지체 없이는 워킹데이로 5일을 이야기합니다. 신용정보법에서도 지금 5일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GDPR에서는 72시간 안에 유출 통지 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24시간 안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령 초안이 나왔는데 시행령 초안에는 GDPR과 동일하게 72시간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고도 전에는 1,000명 이상의 정보 주체가 유출된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되는데 확대가 됐습니다. 무엇이 확대됐냐? 한 건이라도 민감 정보나 고유 식별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되고요. 세 번째, 외부에서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서 유출이 된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해킹이란 말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시행령 게시안에 보면 요겁니다. 네. 서면 등의 방법으로 72시간 내에 신고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신고 통지는 어떻게 하냐라고 했어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를 한 후에 그 정보 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라고 되고요. 알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유출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출된 사실과 유출이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리도록 해라. 1,000명 이상의 유출된 경우, 그죠? 신고가 해야 되는데 7일 이상 게재해야 된다. 1,000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는 법 바뀌기 전이고요. 서면 등의 방법이 헷갈릴 것 같아서 정리를 하면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 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유출 전 조치와 유출 사고 발생 시의 조치가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유출 전 조치에 의하면 내부관리 계획에 유출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들이 법 제29조 시행령 30조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제4조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유출 사고 대응 계획, 여기서 내부관리 계획에서 만들었던 대응 계획에 따라서 우리 대처를 하십니다. 그 관련해서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그리고 시행령 제40조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1,000명 이상의 유형
두 가지가 추가됐다고 했죠. 1000명 이상이 아니라. 네, 요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민감정보, 고액식별 정보 유출된 경우, 해킹된 경우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에서 전문기관에 신고할 때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원래 7일이었고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30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특례가 통합되면서 30일로 통일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초안이니까 변경될 여지가 있지만 특별히 변경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정보 유출 대응 절차 흐름도입니다. 복잡하시죠? 여러분 보시는 여러분도 복잡하겠지만 이거 만든 저도 많이 복잡했습니다. 네. 교육행정기관과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큰 조직들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행정기관은 사고가 인지되면 긴급 조치하시고 정부 주체에 통지하시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민원 대응하시고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시고 원인 분석 및 대응하신 후에 결과 보고도 하시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시는 게 사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때 여러분들의 활동 내용이죠. 이와 관련해서 통지 및 신고 관련해서는 1000명 이상이냐, 민감 고액식별 정보가 유출됐느냐, 해킹에 의한 거냐 라고 했을 때는 이 조건이 어느 하나라도 맞으면 요 1-1 예로 가고 신고를 합니다. 교육부 및 보호위원회 등에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사항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서 통지 및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신고의 기간은 원래는 5일이었고 원래는 24일이었는데 72시간으로 통일돼서 시행령 초안이 나왔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털에서 등록하시면 신고 내용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담당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유출사고를 확인하고 나서 대응 절차 안내 및 조치 요청을 하실 거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조치 홈페이지 게시에 7일 30일이 있고요. 결과 보고가 있는데 7일 30일에 대해서 오해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시행령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유출 등이 발생했을 때 한 명만 유출되어도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게 돼 있고 1000명 이상 유출 시에는 추가 조치가 있는데 그 추가 조치가 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하는 것과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에 7일 이상 게시하는 거고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유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호위원회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정보 주체에게 통지도 해야 됩니다. 다만 정보 주체에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함으로써 통지를 가름하고요.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30일 이상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시행령 개정안 초안에는 개인정보 처리자로 통합이 되면서 신고하는 조건이 더 강화되었고요. 한 명만 유출되어도 정보 주체에 통지하는 것, 그리고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는 것,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30일 이상 사업장에 게시하는 것으로 가름한다라는 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항목들이 그대로 와 있고, 기존의 개인정보 처리자가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가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고, 그래서 7일과 30일이 혼용되어 있으며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르면 30일로 모두 통일되고 7일짜리는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보고 결과에 따라서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신고할 때 신고 주체입니다. 대학 공공기관 등이나 시도교육청, 지원청은 그리고 공립학교는 직접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공사립 초중 그다음에 공사립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을 경유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는 제가 기관별 큰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우리 기관에서 기관 관점에서 유출 대응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 평소에는 유출사고 대응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내부관리 계획에 포함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앞서 사고 인지부터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행을 하라는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하셔야 되죠. 긴급 조치.
네, 유출 관련 접속 경로를 차단한다든지 유출된 개인정보를 삭제, 추가적인 유출된 개인정보가 타 시스템에 존재하는지 여부 확인하고 삭제 등의 조치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통지 및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통지 방법 준비하고 신고 조건 확인해야 되죠. 그 조건이 아까 1000명 이상, 민간 고유 식별 정보 해킹인 경우에는 위원회에도 같이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와 아니면 교육부에만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정보체계 통지할 때는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경우,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등, 그리고 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피해 접수 담당 부서 및 연락처에 대해서 하십니다. 하지만 이 유출 통지를 하려고 할 때 구체적인 유출 내용이 확인이 불가능할 때는 유출된 사실과 유출이 확인된 사항만 먼저 알리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호위원회에서 신고할 경우에는 유출 신고를 하면 사업장이 아까 홈페이지에 7일, 지금은 30일로 이제 확대되겠죠. 통지 내용을 게재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 해당 전문기관이라면 키사가 될 것입니다. 피해 확산 방지, 피해 복구를 위한 기술 지원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조사 및 향후 처벌을 준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담당자 입장이라면 내가 유출 방지를 위해서 얼만큼 노력했는지도 아마 충분히 해명할 수 있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신고를 하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민원 대응을 하겠죠. 구체적으로는 보통 민원 대응반을 구성해서 대응 조치를 하시면 좋고요.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피해 구제 절차 안내를 하고 관련 안내에 따라서 요구가 오면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인 분석 및 대응을 하셔야 되죠. 해킹에 의한 거다라고 하면 취약점 점검 등 사고 원인을 분석하셔야 되고 보안을 강화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보안에 취약점이 있으면 개선 조치를 수행하는 것들이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원인 분석하고 대응이 됐다면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데, 재발방지 대책에는 반드시 교육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통지 및 신고 이후에는 사실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대응 관련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니까 꼭 빠르게 신고 안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신고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유출 신고 절차입니다. privacy.moi.go.kr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클릭하시고 그다음 EPKI 로그인을 선택하십니다. 회원가입이 안 돼 있다면 회원가입 메뉴를 먼저서 회원가입을 진행한 후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그인을 하신 후에는 업무 지원 안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있고요. 업무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있습니다. 이 신고를 통해서 유출 신고 클릭을 하시면 유출 신고 관련해서 등록 작성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을 좀 확대한 게 오른쪽 화면인데요. 네, 신고 기간, 신고인, 유출된 항목 및 규모, 시점 및 경위, 최소화 대책 조치 및 결과, 그다음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 절차,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를 기술하는 것이 이 신고 포털을 통해서 신고하고 마지막에 신고 접수 버튼을 클릭하면 최종 신고가 완료되고 저희 쪽에서 연락이 갈 것입니다. 더 상세히 알고 싶다면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해서 대응 매뉴얼을 갱신해서 5월 달에 교육부에서 등록을 했습니다. 앞서 포털에서 자료실에서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방안. 그럼 우리 유출과 관련해서 어떤 예방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IBM에서 데이터 유출 총 비용에 대한 주요 요소를 말씀드렸죠. 이것들은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 이건 예방에 도움이 안 되는 항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도움이 되는 항목들을 보면 개인정보 유출 대응팀 조직하는 거,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하는 거, 패스워드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직원 교육하는 거, 접근 통제 및 접속 기록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보안 감지하는 것들이 데이터 유출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활동이더라. 여기서 취 돼 있는 것들이 책임자, 담당자, 취급자가 함께 협력해서 해야 되는 거다. 접근 통제 및 접속 기록 관리는 담당자가 주도해서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출과 관련해서 안 좋은 활동, 안 좋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빨갛게 표시된 내용이고요. 원격 접속을
허용을 제한하지 않고 풀어준다든지, 물리적 보안 조치를 제대로 안 한다든지, 규정 및 지침이 최신화 안 돼서 예전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서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시스템이 복잡하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사실 인공지능 플랫폼, 그다음에 시스템 보안 시스템 복잡성은 사실은 얘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플랫폼 같은 최신 기술을 적용했는데 담당자가 몰라요. 담당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예방을 하려고 했는데 예방이 안 되는 거고 시스템 복잡성이 증가가 되는 거죠.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소 지식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방 혼자 할 수 있냐? 혼자 못하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할 것이냐, 담당자가 할 것이냐, 취급자가 할 것이냐. 앞서 제가 예방 활동 관련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죠.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네, 같이 해야 됩니다. 모두가 팀을 이루어야만 예방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책임자와 담당자, 취급자가 이렇게 서로 맞물려 가면서 활동을 해야만이 원활한 활동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책임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당자를 잘 지정하고 그때그때 잘 결정하고 담당자를 잘 밀어줘야 됩니다. 물론 절벽에서 밀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매일, 매주, 매월, 연간 계획을 확인하시고 계획에 따라 할 일 하기, 그리고 상위 기관의 공문 오면 제때 처리하시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는 폭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그리고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처리해도 안 되고요. 빨리 처리해도 안 되고요. 신중하게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는 아끼면 똥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아끼면 똥됩니다. 즉시 보고하고 즉시 처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임자별로, 담당자별로, 취급자별로 어떻게 활동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책임자는 잘 지정하고 결정하고 밀어주다라고 말씀드렸죠. 잘 지정하는 거, 말 잘 듣는 사람보다는 유능하고 꼼꼼한 교직원을 담당자로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 나면 모든 책임은 책임자가 집니다. 담당자가 책임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담당자에게 담당자 지정하고 나몰라라고 하시면 안 돼요. 책임자는 반드시 잘 결정해주는 역할, 그리고 잘 결정한다고 늦게 결정하면 안 되죠. 빠르고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결정하려면, 빠르고 정확하게 결정하려면 책임자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잘 숙지하시고 알아두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업무 위임은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담당자 지정 후에 권한도 확실하게 부여해 준 것을 모든 교직원에게 공지해서 담당자가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네가 뭔데? 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책임자는 담당자에게 분명하게 잘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을 밀어주시고 공지하시고 그것들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담당자입니다. 담당자는 계획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할 일을 하고 상위 공문기관을 제때제때 처리하는 것들이 주요 업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호 책임자는 역할별 계획 일정을 확인하시고 필요시 추가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유출사고 대응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 계획이 적절한지 한 번 더 검토하셔야 되죠. 옛날에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계획을 그대로 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계속 지금 개정되고 있는데 예전 법 기반으로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신화되어 있는지 적절성 검토, 최신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야별 책임자 지정 시에도 위임 역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매주, 매월, 연간 계획에 따라 이행 내역을 확인하고 문서화 하셔야 됩니다. 접근 권한, 접근 통제 관리, 접속 기록 확인, PC 지킴이 관리, 암호 관리, 개인정보 점검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접속 기록 확인 관련해서 최근에 모 대학에서 해킹 사건이 발생했는데 매월 1회 접속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해킹
사건을 발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접속 기록 확인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조금 늦었지만 예방 효과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분야별 담당자를 통해서 개별 시스템 관리 및 내역을 확인하고 문서화하셔야 됩니다. 개인정보보호 총괄 담당자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죠. 각 분야별로 담당자의 역할의 전문성에 고려해서 개별 시스템 관리를 위임해서 관리하고 문서화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담당자는 예방교육, 기획하고 교육은 과하게 해도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모의 훈련도 포함하시고 교육은 세뇌 수준까지 정말 아 하면 하고 탁 하면 척으로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상위기관 공문 제때제때 처리하기는 상위기관에서 교육부나 계보에서 발송하는 공문들 많습니다. 그때 즉시 전파하고 관련해서 조치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걸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좀 일머리 있으신 분들은 보통 최근 3년간 추이를 확인해서 상위기관 공문 발송 전에 미리 준비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자는 그럼 어떻게 하냐? 네, 폭탄 빨리 확인하고 조치하셔야 되죠. 곧 터질 폭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처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빠르게 확인할 폭탄 중에 하나는 개인정보 파기입니다. 개인정보 만료됐는데도 아직 파기 안 하고 있는 거 있으면 안 되겠죠. 지체 없이 5일 이내에 파기하셔야 되고요. PC 내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서 삭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그리고 빨리 처리하자라고 되어 있죠. PC 소프트웨어 백신 최신화해서 패치하고 백신 업데이트하고 시모스 윈도우 패스워드 설정, 패스워드 규칙도 주기적으로 반영해서 적용하시면 좋고요.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조치, 책상 위에 방치를 금지하고 시건장치 내에 보관하셔야 되고 파일은 암호화하시는 것들이 보안 조치가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 파기는 지체 없이 하셔야 되고요. 파일 이동 시에 암호화 철저히 하셔야 되고 파일 암호화 후 전송하는 것들 그리고 보안 USB를 이용한 이동하는 것들이 나중에 분실 시에 매우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분실을 독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판 글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시 개인정보 포함 여부 반드시 확인하셔서 가능한 파일 업로드를 제한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시고 즉시 처리하셔야 돼요. 노출 또는 유출 발생할 때 상위 관리자 및 보호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시고 초동 대처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자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개인정보 유출 단계를 기억해 볼까요? 네, 개인정보는 노출에서 유출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해야 되겠죠.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시고 파일 업로드를 제한하셔야 되겠죠. 파일 업로드 시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하셔서 엑셀 숨긴 시트 글자 흰색 처리, 이미지 안에 개인정보가 없는지, 특히 매뉴얼 같은 게 이미지에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게시판 글 작성 시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이메일 발송 시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유출 예방을 위해서는 사실은 안전성 확보 조치 관련해서가 활동이 좀 많이 있고요. 관련해서 이메일 발송할 때 개별 발송하셔야 되겠죠. 네, 한 사람한테 보낼 거 한 사람, 두 사람에 동시에 보내면 안 된다. 그리고 내 PC 지킴이 점검과 이행 조치 실행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상시 개인정보 노출 점검 실시를 하시고 개인정보 차단 시스템을 너무 믿지 마세요. 차단 시스템이 아차하고 놓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모 기관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그 담당자가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다. 접속 기록 점검을 통해서 제3자 접근 여부를 통제하셔야 되고요. 시스템 PC 및 관련 소프트웨어 최신 패치하시고 보안 설정을 최소화하시면 유출 예방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개인정보 유출 대응 및 방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렸죠. 유출 대응 매뉴얼을 5월달에 갱신해서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올렸으니 그와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개인정보 유출이 없는 안전한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가 되시길 바라며 이상 안개TV 김장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